2강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입한 교재 2020-2040 2강 2부에는 281페이지 미래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합니다. 그 책을 보시고요. 미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미래 변화에 대한 방향감, 미래 변화에 대한 속도, 미래 변화에 대한 타이밍, 미래 변화에 대한 지속화, 지역화, 미래 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능력, 이걸 5가지에 대한 통찰력이 그것이라고 교재에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 변화에 대한 방향감을 갖고 있는가? 미래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 변화에 대한 방향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미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계획, 미래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이 지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진군해야 될지, 어디로 대포를 써야 될지, 어디에 진지를 구축해야 될지, 어디로 퇴각해야 될지, 어디에서 매복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지도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미래 지도란 미래의 변화를 가름해서 보여주는 미래 시나리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미래에 증명한 상황들을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빠른 변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게 오기 때문에 멀리 봐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미래 지도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먼저 미래에 직면할 필요한 것들을 예성에 적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는가 하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탐험가들은 위기 예측과 극복에 상식을 사용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태도도 같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지만 절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미래는 반드시 미래의 이 징후들을 던지면서 온다고 말합니다. 미래 징후들은 우선 오늘날 신문, 잡지, 방송, 책, 논문 등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또 오늘 아침에 새롭게 방송된 신제품, 신기술, 새로운 제도, 이렇게 주목받는 사회 현상들이 어제까지 전혀 없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서서히 진행되다 오다가 특정한 조건과 충족이 되면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또 빠르게 새롭게 이슈가 새롭게 창출되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후를 미래 변화의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결과를 구성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영성 등이 이 영역에서 일어날 폭넓은 가능성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잘 지도를 만들려면 보잘것없는 정보라도 잘 모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호한 정보, 믿을만하지 않은 정보도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정확한 정보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예상치 못한 대한 정보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미래를 두 가지로 분류해요. 먼저 나노기술처럼 하나의 혁신적 기술 진보로 인하여 미래가 비약적으로 진보하면서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는 특정 사건이 기존의 체제를 붕괴시킨 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의 구소련 체제의 붕괴, 베를린 장벽 붕괴,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세계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미래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둘째, 변화의 속도를 알고 그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 변화의 속도란 새로운 산업이나 혹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가시화되는 속도를 의미하죠. 이런 변화에 대한 최적의 속도감을 유지하려면 변화 모습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속도감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속도감을 생각할 때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변화의 속도의 2배에서 3배를 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과거에 100년 변했던 것이 1년에 변하고 과거에 10년 변했던 것이 한 달에 변하고 과거에 1년 변했던 것들이 하루에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가요. 무인 자동차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무인 비행기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무인 공장 시대가 생각해요. 모든 것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시대예요. 변화의 속도는 우리는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가. 변화와 기회의 타이밍을 꿰뚫고 있는가. 세 번째, 변화의 과정에서 개입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타이밍. 타이밍이란 새로운 시장이나 변화의 상황에 대한 진입 시기를 잘 맞추는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시점, 시간, 그리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늦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주식 시간에서요. 손해를 봐요.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있죠. 여러분 미래는 가상 공간 커뮤니티 시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시대죠? 이제 IT 시대에서 이제는 3D 시대 그리고 더 4G, 5G 그리고 더 깊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로 변화가 돼요. 네 번째로는 미래 변화의 세 가지 지역화라는 거예요. 미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화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미래를 변화해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디냐.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영역. 여러분 여기 신학생들은요. 목회의 영역이죠.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의 영역이에요. 또 교회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음악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지역의 적합성을 띠는가. 자, 예를 들어 신학과는 목회의 현장, 또 사회복지의 현장, 또 교회음악의 현장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적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새로운 교회 개척에 건물 없는 교회 개척이 있어요. 온라인 미디어 교회.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 시대가 나오죠. 여러분 앞으로 사회복지에도요. 찾아가는 복지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영상복지 시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음악 마찬가지죠. 실용음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치료음악으로도 바뀌어요. 근데 교회 음악은요. 사실은 영적인 치료를 해주는 음악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뮤지컬이나 또 어떤 그런 오페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영적인 치료의 음악으로 바뀌는 그런 역할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끊임없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에는 상품 하나하나를 팔더라도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이해관계자들 모두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팔아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비즈니스에서는 상품보다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교육 개념, 여러분 언택트 목회 신방, 언택트 목회 교육, 언택트 예배, 언택트 설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요, 새로운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등장해요. 새로운 것들이 역사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데, 끊임없이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질되든 변해요. 자, 그때 우리가 그 변화의 주체가 여러분 세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 세상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변화가 있고 사회적 변화가 있고 현상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알아야 하잖아요. 나를 알아야 돼요. 자기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미래는 종말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편리주의와 그리고 편한 그렇게 과학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끊임없는 편리주의와 그리고 과학적 변화에 따라서 세상은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자연의 이치와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로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이 지구 그리고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현상 속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이 사회의 모든 자연 생태계가 성경에는 종말이라는 현상이 닥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갈까요? 자기다움을 발견해야 돼요. 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에요. 자,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성, 인성, 영성을 가진 실력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나의 현재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는 나, 타인이 아는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를 정확하게 통찰해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성격은 어떻고, 나의 장점은 어떤 것이고, 나의 단점은 어떤 것이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 자기다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다움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편리한 방향으로 과학적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진대.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인 건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는 건 편리주의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편리주의와 과학주의가 우리에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만약에 톨게이트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현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곳이 사람이 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는 직업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하이패스로 인해서 지나감으로써 과학이 우리를 대신하죠. 그 결과가 인간의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의 창구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인기 시대가 돌아와요. 송금도 무인으로 합니다. 계산도 무인기에서 하죠. 롯데리아 같은 데 가보면 주문도 무인기에서 해요. 사람의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편리주의와 과학주의는 좋은 거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냐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냐, 그거는 100%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서론적인 것으로 진행을 하면서요. 다음 문화와 그리고 직업과 신앙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할 건가? 미래